이렇게 이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언젠가 꼭 한 번은 반드시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는데요. 중국 북송시대 대문호이자 엄청난 미식가로 꼽혔던 소동파는 이 음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 이것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을 먹지 않는 건 더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 너무 맛있으니까.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엄청난 극찬이죠. 그뿐만 아니라 소동파는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이것의 맛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과 맞먹는 맛이며 가히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맛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 바로 자연계에 현존하는 최고의 맹독을 가진 생물체, 지구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먹을 수 있는 생물체, 천상의 맛이라여 천계의 옥찬이라고, 지옥을 넘나드는 기이한 맛이라여 마계의 기미라며, 모든 생선의 왕이라여 백어지왕이라 불리는 음식, 바로 보거입니다. 보거는 청산가리보다 무려 13배나 강한 시사량 단 0.5mg만으로도 성인 1명이 사망을 하며 보거 한 마리로 무려 성인 33명을 죽일 수 있는, 심지어 더더욱 무서운 건 아직까지 해독제조차 존재하지 않는 자연계에 현존하는 가장 강한 맹독인 테트로도톡신을 가진 생선으로, 어떻게 보면 이걸 먹는다는 건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아주 치명적인 생물체인데요.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꼭 한 번은 반드시 보거를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오직 딱 하나, 그 맛이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거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모두 무려 고대부터 보거를 먹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기술과 지식이 발전하지 못한 과거이기 때문에 먹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죽음을 각오하는 걸 넘어 그 맛을 찬양까지 하면서 먹어왔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2300년 전 진시황 때 기록을 보게 되면 보거를 먹으면 죽는다, 이런 아주 간단 명료한 기록이 있고, 또 실제로 수많은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거의 맛은 가히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찬양을 하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보거를 먹어왔으며, 일본에서는 임진을 한 당시 너무나도 많은 일본 군사들이 보거를 먹고 사망을 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린 보거 금식령으로 일본은 무려 300년 동안이나 법적으로 보거를 먹지 못했을 정도로 위험한 생물체인 걸 뻔히 알면서도 보거는 먹고 싶고 목숨은 아깝고 라는 아주 유명한 일본 속담이 있는 건 물론, 보거를 먹지 않는 사람은 후지산을 볼 자격이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역시나 그 맛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되면 조선 초기 세종 시절부터 보거를 먹고 사망했다는 많은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거는 신성과 선녀들이 먹는 천상의 음식이다 라고 찬양하며 오늘날까지 그 비싼 돈 내고 굳이 맹독이 있는 보거를 먹어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맛이며 뭐가 어떻게 얼마나 맛있길래 수많은 음식, 수많은 생선들 중에서 굳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맹독이 있는 보거를 먹는 것인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먹고 싶은 맛은 도대체 무슨 맛인 건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맛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생선인 만큼 보거는 조리사 자격증 중에서 가장 따기 힘들어 복고시라고까지 불리는 보거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조리사만이 보거를 손질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아무리 경력이 오래된 장인이라 할지라도 자격증 없이는 절대 보거를 판매할 수 없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식당은 물론 요즘은 대부분이 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양식 보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거기에 자격증까지 있는 식당이라면 거의 다 당연히 안전하겠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일평생 그지로 살다가 이제 겨우 유튜브로 조금 먹고 살만한데 고작 보거 먹다가 저는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최대한 믿음이 가는 곳으로 찾고 찾아서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경력 26년, 일본 도쿄 유학파 출신, 보거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걸 넘어서 아예 그 자격증 시험 심사를 하고 계시는 광문영 셰프님이 운영을 하시는 고급 일식 활복요리 전문점, 서울 서초구 강남역 근처에 위치한 아카사카를 리뷰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맛,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먹고 싶은 맛은 과연 무슨 맛일지 직접 가서 먹어봤습니다. 아카사카는 고급 일식집답게 모든 자리가 전부 룸으로 되어 있었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가성비가 어쩌니 하는 가격에 대한 평가는 전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거 자체가 원래 비싼 음식이라는 건 누구나 아실 테고, 게다가 개인적으로 믿음이 가는 식당을 찾다 보니 오게 된 게 강남역에 위치한 고급 일식집인데 비싼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광어도 아니고 보거를 드시면서 무슨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이 계실 리가 없잖아요. 어디를 가나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는 음식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오직 맛만을 확실히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인 15만원에 활복 코스 요리 2인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참고로 제가 아카사카를 다녀온 게 한 2주 전인데 그 사이에 또 보호값이 많이 올라서 현재는 1인에 18만원이고요. 제가 복 잡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삼복입니다. 보거의 종류는 전세계 120여 종이 존재하며 그중 우리나라에서 식용 가능한 보거로는 21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카사카는 그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맛이 뛰어난 고급형 보거로 꼽히는 참복이라고 합니다. 보거는 이빨이 마치 앵무새 부리같이 생겨서 앵무어라고도 불리며 그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다고 하는데요. 한 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얘는 무는 거예요. 입에만 들어가면 다 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마치 보거가 당근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뭐가 들어가니까 무는 거지 삼키거나 먹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저는 빅페이스니까 아니 그냥 제가 고추를 좋아하니까 고추로 먹여봤습니다. 자, 우측 이렇게. 자, 한 번 더. 그렇지. 오케이. 이제 배를 한번 만져보시면 이제 오, 까칠까칠하네. 네. 난소, 간, 내장, 피, 안구 이렇게 있어요. 얘는 물론 양식복이지만 자격증을 꼭 가지고 있는 분만 취급할 수가 있게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구라고 하셨나요? 네. 여기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도 여기 새파래요. 여기. 아, 독이에요? 네. 만지면 안 되겠네요, 안구. 아, 만지는 건 상관없어요. 얘를 보통 잡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칼 등으로 이 뒤를 한 번에 땅 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잠시 기절을 해요. 잠시. 처음부터 이제 날개부터 자르는 거예요. 옆날개. 요거는 이제 말려가지고 히레사케라고 해서 복 지느러미 술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거고요. 요 코 있죠, 여기. 잘라가지고 얘를 불 제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꺾어가지고 아까 먹었던 당근이 나오네요. 이렇게 얘를 잘라서 이렇게. 얘도 먹습니다. 먹는 부위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먹는 부위하고 못 먹는 부위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을게요. 옆으로 한번 이렇게 딱 따고 윗껍질만 이렇게 요 겉을 감싸고 있던 이 껍질만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겉껍질, 속껍질 요것도 이제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겉껍질하고 속껍질하고 이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요거 다 먹을 수 있는 부위입니다. 얘도 데쳐가지고 이 껍질을 칼로 다 미은 다음에 이 복껍질 무침 요리할 때 요걸 쓰는 거고, 얘는 샤브샤브 할 때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손질을 하시면서 셰프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 굉장히 흥미로웠던 사실은 독을 제거하지 않는 보거를 먹는다면 그 어떠한 생물체라도 반드시 죽기 때문에 상어든 뭐든 바다의 그 어떤 포식자든 간에 감히 보거를 잡아먹는다거나 건드리는 생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인간만이 유일한 보거의 천적이라고 하며, 간단히 말해서 지구상에서 보거를 잡아먹는 건 오로지 인간밖에 없다는 건데요. 지구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먹을 수 있는 생물체, 뭔가 더더욱 궁금해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거에는 독이 난소, 간, 내장, 피, 안구 이렇게 이 부위가 다 지금 이렇게 못 먹는 부위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껍질을 이렇게 껍질하고 여기 잎 이렇게. 일단은 물기를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신경이 다 살아있어요. 지금 제가 떠는 게 아니라 얘가 떠는 겁니다. 아카사카의 활복 코스 요리, 솔직히 메인이 아닌 다른 코스에서 그렇게 특별할 게 있을 리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보거이기 때문에 다른 메뉴들은 그냥 소개만 시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로는 가자미 식혜와 김밥, 그리고 전복 내장죽이 나오고요. 두 번째 코스로는 광어회, 껍질을 데친 도미마스커, 그리고 대방어 뱃살이 나오는데요. 뭐 그냥 회인데 특별히 말씀드릴 다른 맛이 있었을 리가 없겠죠.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퀄리티가 전부 다 아주 신선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코스로는 먼저 이렇게 랍스타, 전복, 새우, 우니, 소라, 해삼, 멍게 이렇게 여러 해산물들이 나오는데요. 역시나 그냥 회 아니면 숙회인데 아주 신선했다는 거 외에 특별히 리뷰할 게 없는 메뉴들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유일하게 랍스터 회는 처음 먹어보는 건데 생새우와 식감과 맛이 비슷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메인인 보거회가 나옵니다. 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얘는 복사시미 전용 칼이고 얘는 생선 회 써는 사시미 칼. 겉으로 보기엔 되게 비슷해 보이시는데 복사시미 전용 칼은 이렇게 얇은 거, 일반 생선 회 칼은 두꺼운 거. 지금도 눌러보면 움직여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질긴 부위는 또 샤브샤브로 최대한 얇게.
이렇게 겉껍질을 가시를 다 제거하고 데친 다음에 이렇게 썰은 거예요. 복사심이랑 미나리하고 같이 말아서 드시면 더 쫄깃쫄깃한 더 맛이 나기 때문에. 보고에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미나리와 보고 껍질을 같이 말아서 먹는 것도 맛있다고 해서 직원분께서 직접 거의 반 접시 가까이 말아주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연계 가장 강한 맹독을 지니고 있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너무 맛있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먹는다는 음식.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가히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맛. 드디어 먹어보는 보고의 맛은 죄송합니다. 네, 웃기고 싶어서 한번 깝쳐봤는데 제가 봐도 좀 역겹네요. 네,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선회는 그냥 거의 식감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삭힌 홍어 같은 특별한 맛과 향이 나는 회가 아니고서야 전혀 익히지도 않고 아무 양념도 하지 않은 그냥 날생선에서 신선함과 식감 차이 외에 다른 맛 차이가 있다고 느껴본 적은 저 개인적으로는 없는데요. 오늘 보거 역시 앞에 먹은 이런 일반적인 회들이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회들과의 차이점이라고는 오로지 식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식감이 일반적인 생선회들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아주 많이 심하게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정말 생전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었다는 건데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광어나 우럭 같은 회들의 쫄깃한 수준하고는 차원이 달랐으며 아까 회 뜨실 때 보셨겠지만 보거는 다른 회들과 다르게 거의 종이장 수준으로 최대한 얇게 뜨셨잖아요. 이렇게 아래 명암이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파란 접시의 색깔이 훤히 다 보일 정도로 보거에는 원래 이렇게 얇게 뜨는 거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저는 먹어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거를 앞에 광어나 도미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두께로 회를 떴다면 아마 거의 고무 씹는 수준으로 질겨서 못 먹을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종이장처럼 얇은데도 불구하고 식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쫄깃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 어느 생선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식감을 느껴본 적이 없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생선들 중 유독 보거를 특별하다고 한 이유에는 아마도 그 어느 생선에서도 느낄 수 없는 오직 보거만이 가진 이 쫄깃한 식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가 아닌 익힌 보거의 맛은 어땠을까요? 네 번째 코스로 보거 샤브샤브가 나오는데요. 우선 저렇게 신경이 살아 움직이는 상태에서 바로 샤브샤브를 하는데 뭐 신선하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익힌 보거의 맛은 그냥 보기에 비주얼은 약간 아귀 같기도 하고 동태 같기도 했는데 맛은 역시나 그 어디에서도 먹어본 적이 없는 특출난 생선 식감이었습니다. 이해가 쉽게 예를 들자면 생선인데 마치 오징어 같은 탱글함과 쫄깃함이 느껴지는 식감으로 회에서 느낀 바와 같이 역시 차이점이라고는 오로지 식감뿐이었지만 그 식감이 오직 보거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식감이 아닌가 생각되며 확실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느꼈는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 코스로는 보거 불고기, 보고 사려, 보고 튀김이죠. 여섯 번째 코스로는 보거살 튀김이 포함된 모듬 튀김과 막기가 나오는데요. 둘 다 특별히 말씀드릴 거라곤 역시나 보거의 그 특출난 식감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먹어갈 때쯤 해봤는데 갑자기 식탁 위에 있는 이 당근을 보니까 아까 잡기 전 보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 먹은 보거죠. 마지막 코스로 디저트 과일 화채가 나오며 아카사카의 활복 코스 요리가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심은 보거의 맛이 오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을 정도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맛이냐, 이게 핵심인데 보거에 대한 여러 엄청난 극찬의 평들 중에서 저는 대표적으로 보거에 관해 가장 유명한 인물인 소동퍼가 한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거의 맛은 가히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 정말 오바도 이런 오바가 없을 정도로 개에바입니다. 소동파가 중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위인이라고 하던데 뭐 우리나라 위인 아니니까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소동파님이 아마 조금은 관심병이 있지 않았을까 진지하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는데 고작 맛과 비교를 한다? 그리고 소동파가 한 말이 또 있죠. 보거의 맛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과 맞먹는 맛이다. 우선 이 말을 본인 입으로 했다는 건 소동파가 죽기 전에 한 말이라는 건데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죽는 것과 맞먹는 맛이 무슨 맛인 줄 어떻게 알죠?
말이죠? 현재는 죽은 소동파가 다시 부활을 해서 다시 저런 말을 한다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역시나 그냥 관심받고 싶어서 막 내뱉은 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완벽한 헛소리이며 대문호 소동파에 대한 재평가가 좀 시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오늘 제가 느낀 보고의 맛은 오직 보고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특출난 식감이 있다고 느꼈으며 많은 생선들 가운데 확실히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지만 제가 느낀 차이점이라고는 그렇게 딱 오로지 식감뿐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먹고 싶은 맛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맛 단언컨대 세상에 그런 맛은 없습니다.